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의 이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실형 스마트팜에 있어서 온도의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의 그 목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광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광합성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광합성은 마냥 온도가 높아진다고 계속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25도까지는 계속 광합성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둔화가 돼요. 그러다가 35도까지 가면은 오히려 광합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은 약 35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35도까지 급격하게 호흡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광합성 양에 필요한 온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호흡량에 미치는 온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광합성 만들어내는 양과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소비되는 양에 뺀 그 잔여량을 동화산물의 잔여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습도 조절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습도는 식물의 3대 대사작용인 광합성, 그다음에 호흡, 증산작용 이 세 가지 중에 증산작용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습도가 높으면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작물체 온도가 조절되지 않고 점점 높아진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습도가 너무 낮으면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해서 오히려 작물이 잘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습도는 증산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증산작용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지하부, 즉 뿌리의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습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습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습도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로 나눌 수가 있죠. 상대 습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기예보 등에서 지금의 습도는 몇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습도는 실제로 1입방미터 내의 공기 내에 어느 정도 기체 상태의 수분이, 즉 습이 들어있느냐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이 A라는 풍선이 있고 B라는 풍선이 있습니다. A라는 풍선에는 상대 습도가 90%이고요. B라는 풍선에는 상대 습도가 10%인 매우 건조한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A, B 이 두 개의 풍선 중에 어느 풍선이 더 무거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10%의 상대 습도를 보여준 B 풍선이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죠. 공기 중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기체 상태의 H2O, 즉 물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무게를, 질량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소는 뭡니까? N2, 분자량이 약 28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O2는 32,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이것은 대략 44가 나올 겁니다. 그럼 기체 상태인 물, H2O는 몇일까요? 분자량이 18입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각각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기체 상태의 H2O, 물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가벼운 기체 상태의 수분이 많은, 즉 습이 높은 공기가 더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습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컵이 있습니다. 200cc의 컵이에요. 여기에 50%, 즉 100cc가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는 50%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 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가 들어있느냐가 바로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컵이 커질수록 같은 50%라고 하더라도 물 양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200cc가 아니라 예를 들면 500cc의 컵이다. 그러면 100cc가 50%가 아니고요. 250cc가 50%일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컵이 커지잖아요. 이 컵이 커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포화 수증기량에 있습니다. 이 포화 수증기량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부피의 공기 내에 기체 상태의 습도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인데, 이것은 아까 컵의 크기와 똑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컵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요, 이 공기 중에는 많은 분자들이, 각 성분들의 분자들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분자들의 활동, 즉 진동은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 사이에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울수록 그릇의 크기는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릇의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 습도는 컵에 들어있는 물의 비율이고요. 절대 습도는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러한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의 관계를 나타낸 도구가 바로 몰리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것들은 사실 공업 분야나 미국에서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고 또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보고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좌측 세로로 있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 부분 가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상대 습도가 빗살무늬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하단 가로에 보이는 숫자가 절대 습도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 상대 습도와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습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것에 따라서 결로점, 그 다음에 냉각, 그리고 기화를 위한 분무량의 제어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한번 절대 습도와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상대 습도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공기인 25도의 온도에서는 수증기가, 즉 기체 상태의 물이 23.5g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찬 공기인 10도의 공기에서는 기체 상태의 수분이 9.5g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오후에는 대기 중의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가 저녁 때나 그리고 야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오후 중에 많이 품고 있었던 그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응결이 되면서 다음날 새벽에 그 응결 상태로 나타낸 물방울이 바로 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특히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이른 아침에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온실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 입방미터의 공기 무게는 대략 1.2kg, 그리고 온실 면적 제곱미터당 공기는, 근데 통상 온실의 높이는 약 4m에서 5m 사이이기 때문에 4에서 5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제곱미터에 약 5.1kg의 온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가 15g이라고 한다면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60g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그 안에 작물이 들어있다면
사실은 많은 양의 수증기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제곱미터에 심겨져 있는 작물이 오후나 햇볕이 있는 그 낮 시간에 기체 상태의 수분을 뿜어내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분의 양이 약 6리터에 달합니다. 즉 소화 수증기량 대비 약 100배 이상의 증산량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한 습도에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습도보다는 우리 온실 내의 작물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뿜어내는 습의 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규명하셔야만 온실 내에 적정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편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만, 특히 반밀폐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환기창의 개수가 일반 온실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환기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기 용량을 가진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반밀폐형 온실 내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급하게 반밀폐형 온실을 이런 습도에 대한 고려 없이 시공을 함으로써 온실 내에 습도를 맞추지 못해서 상당히 작물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온실가루라든지 또는 잿빛곰팡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이 오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실에서는 습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공기 중의 습도도 중요하지만 작물이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을 증산을 통해서 뿜어내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기 용량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몰리어 다이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환경 제어에 있어서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